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크의 모든 스토리 바모스입니다. 제가 와이프가 바이크를 허락했다 이 콘텐츠를 하면서 BMW랑 혼다 모터사이클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올렸는데, 그 콘텐츠를 보시고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제가 갔으면 하는 브랜드를 이제 댓글로 추천을 좀 받았었는데, 그 중에 두카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엄프 있었고요. 트라이엄프는 지금 얘기 중이니까 곧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와사키 있었고요, 할리 데이비슨, 인디언 모터사이클, 스즈키, 사실 뭐 거의 다인데 이거 언제 다 타봐요. 아무튼 이 브랜드들을 차근차근 다 타보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브랜드 중에 와이프가 바이크를 허락했다 그 세 번째 브랜드 두카티입니다. 두카티는 이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프리미엄 바이크 브랜드고, 1926년에 처음에 이제 설립되셨고, 전기 부품을 다루시다가 1946년에 처음 모터사이클을 이제 출시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급하게 공부한 티 너무 났죠? 사실 제가 두카티는 잘 몰라요. 이해해주세요. 그냥 타보고 마음에 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카티를 시승을 하러 두카티 서울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승 예약을 해가지고 두카티의 뭐 거의 모든 차종을 타볼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와이프가 이제 허락해준 그 기준에 맞춰서 4대를 딱 타볼 거고, 말씀드렸듯이 두카티를 제가 뭐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기준에서 와이프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 4가지 차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정도만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였나요? 작년 말이었나요? 파니갈레 V2S 런칭 행사 때 그때 처음 와보고, 그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는 아쉽게도 시승은 못 해봤는데 오늘 한번 시승을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타볼 바이크는 멀티스트라다 V4S입니다. 멀티스트라다라는 이름 그대로 수많은 길을 달리기 위해 태어났고, 스포츠, 투어링, 어반, 그리고 엔두로까지 버튼 하나로 성격을 바꾸는 영리한 괴물이라고 합니다. 모토GP의 기술력이 이식된 V4 엔진이 선사할 압도적인 퍼포먼스, 지금 경험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타고 나온 바이크는 두카티의 멀티스트라다 V4S라는 모델입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V4 엔진을 달고 있죠. 1158cc, 최고 출력도 170에 뭐 토크도 125, 스펙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BMW에서 탔던 1300GS, 그 친구랑 좀 이제 동급인 그런 바이크인 것 같은데, 두카티의 바이크를 처음 타보는데 멀티스트라다를 타게 됐다. 지금 온도가 영하 4도란 말이에요. 영하 4도인데 이제 어드벤처 장르에 아주 걸맞게 핸들 열선이랑 시트 열선 총 5단계로 나옵니다. 그럼 5단계로 이빠이 틀어놓고 타고 있는데, 확실히 열선이 있으니까 진짜 체감으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확 높아지면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도 충분히 탈 수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기준대로 한번 봐보면, 알차는 어차피 못하니까 알차 얘기는 굳이 안 할게요. 텐덤은 충분히 가능하죠. 얘는 어드벤처 장르고, 지금 이 친구는 시승차라 박스가 안 달려있지만 탑박스 달면은 바지에 기댈 수도 있다. 그래서 수면 가능하다. 지난번에 탔던 GS랑 그 다음에 NT1100이랑 살짝 다른 점은 텐덤 시트가 살짝 높아요. 그래서 텐덤자가 생각보다 좀 위로 올라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 있잖아요. 요거 그거거든요. 자동 차체 높이 조절 시스템?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오토로 세팅을 해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10km 미만으로 떨어지면 확 낮아진대요. 10km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고. 근데 이제 차체가 올라갈 때는 압력이 서서히 차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느낌인데, 차체가 내려갈 때는 그 압력이 확 빠지면서 훅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그리고 어드벤처 장르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어드벤처 장르들처럼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딱 처음에 눈에 띄는 거는,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후측방 경고 같은 게 있나봐요. 지금 왼쪽 뒤에 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게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모르고, 아, 내가 깜빡이를 틀어놨나 싶었던 거지. 근데 알고 보니 후측방 어시스턴트였다. 핸들 뭉치도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거는 수동이에요. 윈드실드는 수동으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고, 그 올렸다 내리는 그 감촉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뻑뻑하지 않아. 그리고 좀 이게 좀 매력인 것 같아요. 지금 차가 많아서 많이 확확 당기지 못하는데, 토크가 세상에, 이거 뭐, 야, 이거 미쳤다. 스로틀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 어드벤처 입문자분들이 좀 타게 되면은 약간 쫄릴 수도 있겠다, 이 스로틀 반응은. 지금 이제 일반 투어링 모드인데도 이 정도 반응이면은 스포츠나 그런 모드에서는 더 장난 아니겠죠. 방금 업시프트 한 거였어. 너무 부드럽다 이 말이에요. 세상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 뭐 BMW 킥시프트가 좋냐, 야마하가 좋냐, 두카티가 좋냐, 그거를 우열을 가리기는 애매해요. 느낌이
확실히 다 다르고 BMW는 촉촉 이렇게 짧은 동작으로 팍팍팍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야마하는 좀 큰 동작이었었는데 이전까지는. 근데 얼마 전에 R라인을 타보니까 갑자기 짧은 동작으로 삭삭삭. 근데 이제 두카티 같은 경우는 큰 동작이긴 한데 그 들어가는 느낌이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다 좋습니다. 결국 퀵시프트 기술은 뭐 다 좋아. 그리고 디자인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전면부의 디자인은 어떤 두카티스러운 그런 거가 있어요. 상단에 이렇게 테일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부분이 정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날쌘돌이 같고 좀 포스가 있어요. 뭔가 형상이 기분이 지금 안 좋아 보여. 좀 갈 거다 나 달려간다 이런 느낌이에요. 두카티 레드 이 시뻘건 색깔이 아주 매력적이게 보여집니다. 한 가지 전면부 디자인만 놓고 보면 사실 아직까지는 저는 얘인 것 같은 느낌? 얘가 좀 더 이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인데 가격이 미쳤어요. 뭐 어드벤처니까 뭐 비싼 거니까 거의 차값인데 4,300이면 차값이잖아 이거. 선납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마를 넣어야 월에 3, 40이 맞춰지죠? 선납 비율을 그래도 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만큼 비싼 게 좋다. 지금 이 바이크를 처음 타고 나머지 세 가지 바이크를 탈 건데 얘만 이제 시트랑 핸들 열선이 있단 말이에요. 좀 걱정된다. 자, 다음은 디아벨 V4입니다. 디아벨은 악마를 뜻하는 단어로 2011년 처음 이 악마가 등장했을 때 다들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크루저의 안락함과 슈퍼바이크의 폭발력을 동시에 가진 유례없는 변종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근육질의 보디빌더를 연상시키는 디아벨 V4 지금 타보겠습니다. 디아벨 V4 제가 방금 멀티스트라다를 타다가 지금 이제 디아벨을 타고 나왔잖아요. 확실히 멀티스트라다랑 느낌이 너무 달라. 이 친구도 V4 엔진을 달고 있는 친구고 1158cc예요 이 장르를 로켓 장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약간 쉐입이 좀 어떤 포지션이 좀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얘는 두카티에서 나오는 머슬 크루저라고, 크루저긴 한데 좀 우리가 아는 그런 크루저랑은 느낌이 완전 다른 그런 바이크인 것 같습니다. 최대 출력은 168까지 나오고 이 친구의 시트고는 790mm라서 낮은 편이에요. 제가 이제 탔을 때도 낮게 느껴져서 타고 내리고 주행하는 데까지도 큰 부담이 없는 친구인 것 같아요. 전년식은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친구는 타기 굉장히 편합니다. 핸들바의 넓이도 상당히 적당하고 앉아있을 때의 느낌도 전혀 부담감 없는. 텐덤을 얘기하자면 시트고가 말씀드린 대로 790mm라서 상당히 낮은 시트고라 타고 내릴 때 큰 불편함은 없지만 이 친구도 리어 시트가 생각보다 많이 높아요. 이 약간 두카티의 특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느껴지기로는 요즘 한 7번? 아무튼 생각보다 높아서 와이프가 뒤에 타면은 머리가 한 요 정도? 친구는 참 시트가 되게 쫀쫀한 게, 시트가 알칸테라예요. 굉장히 쫀쫀하게 약간 그립도 잘 잡히는 것 같고 상당히 있어 보여요. 알칸테라가 더 편하냐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래도 좀 접지력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바이크를 컨트롤하는데 좀 유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킥시프트가 들어있긴 해요. 멀티랑 다른 킥시프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멀티보다는 살짝 변속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있어요. 존재감을 확실하게 주고 있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배기음이 머플러 보세요. 머플러가 4연발이야. 이거 무슨 SF 영화에 나오는 그 로보트들 공격할 때 팔 갑자기 잉치키 하면서 이렇게 변해서 막 총 쏘고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디자인을 좀 얘기해보면 이렇게 생긴 거를 로켓 장르라고 하나 봐요. 이걸 탔을 때의 포지션은 크루저인데 딱 이 바이크만 놓고 봤을 때는 로켓 같이 이렇게 머슬. 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에어덕트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육중하고 확실히 머슬핏입니다. 그리고 이 디아벨 하면 또 240mm의 뒷타이어, 요거 때문에 디아벨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뒤에서 봤을 때 그 어떤 뒤에서 나오는 빵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얘를 타고 다니면 존재감이 엄청 날 것 같아요. 쭉 당겨볼게요. 와! 우와! 미쳤다. 지금 잠깐 당겨봤는데 미쳤는데? RPM이 확 치고 올라갈 때 굴 속에 있는 듯한 느낌? 호롱 하는 뭔가 울림이 있어요. 호롱 하는 게 있어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좋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인데 뭐만 하면 4천만 원이 넘어버리네. 얘도 쉽지가 않아요. 선납을 얼마나 넣고 얼마를 할부를 돌려야 되는 거야. 이 가격만 아니면 참 괜찮은 친구인데, 사실 아까 멀티를 정말 재밌게 잘 타긴 했지만 마음 한켠에 뭔가 아직은 어드벤처는 아니야 라는 마음이 한켠에 계속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디아벨이 참 적당하고 일반적인 크루저 느낌이 아니니까. 그리고 충분히 와이프도 태울 수 있고 그리고 재밌게 주행 가능하고 괜찮은데, 근데 너무 비싸다. 가격이 안 괜찮네.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자, 이번엔 스크램블러 아이콘 다크입니다. 두카티의 60년대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델이고 복잡한 사양이나 수치보다는 라이딩 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 태어난 녀석이라고 합니다. 스크램블러 본연의 미니멀리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바이크 지금 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타고 나온 바이크는 두카티 스크램블러 아이콘 다크입니다. 어우, 얘는 너무 가볍다. 얘가 건조 중량이 한 176, 한 180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너무 가볍고 날렵합니다. 그래서 전혀 부담이 없어요. 얘는 이제 L-트윈 엔진을 쓰고 있고 830cc의 엔진을 달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 2기통 엔진 달고 있는 그런 친구고 출력도 73마력, 토크도 67Nm 정도 나오는, 상대적으로 앞에 탔던 친구들보다는 상당히 부담이 적은 그런 친구고, 실제 주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부담감이 적어요. 엄청 가볍고 엄청 날렵하고 그리고 편하고 조작하기도 너무 수월하고 날렵해가지고 좀 재밌는데, 이전에 탔던 애들이 너무 크고 너무 비싼 애들이라서 비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얘는 이제 두카티의 엔트리 라인이죠. 스크램블러 아이콘, 그리고 새로 나온 다크 컬러의 바이크입니다. 이 스크램블러가 두카티에서 가장 싸고 가장 이제 저배기량이고 가장 엔트리급의 라인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바이크들에 비해 훨씬 더 조작감도 수월하고 확실히 입문용스럽다 라고 느껴집니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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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였어? 얘 스펙상으로는 동급 대비해서 막 그렇게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 토크는 그렇게 잘 뽑아내지? 앞바퀴 들 수 있게 아무튼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난 녀석이에요. 그리고 스크램블러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어요. 타이어도 이제 블럭 타이어고, 핸드바도 이렇게 높고 넓고, 포지션도 굉장히 편한 스크램블러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스크램블러의 요소 중에 하나가 언머플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언머플러는 아니에요. 일단은 팬덤 당연히 되죠. 얘가 일자 시트라 가지고 쭉 뒤까지 리어 시트가 이어져 있는 거라, 얘 시트에 단차가 거의 없어요. 앞전에 탔던 두 바이크는 리어 시트랑 메인 시트랑 분리가 돼 있어서 리어 시트가 엄청 높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얘는 거의 같은 층에 있다. 텐덤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 텐덤이 디아벨보다 편하다 혹은 디아벨이 이거보다 편하다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 되게 재밌다. 제가 아까 두카티 바이크들 스로틀의 조작성이 되게 직관적이라 그랬잖아요. 얘가 그거의 끝이에요. 얘는 그냥 완전 직관적이야. 아, 땡기면 나가, 멈춰, 또 땡기면 나가, 멈춰. 그래서 더 입문자분들이 운전하기도 쉽겠다 라고 느껴집니다. 예스! 예스! 달려! 디자인을 좀 얘기를 해보면 스크램블러의 형상을 띠고 있는 바이크고요. 그리고 시트에는 스크램블러의 상징인 X 표시가 이렇게 돼 있고, 전면부 헤드라이트에도 이렇게 X, 요게 깐지지. 전체적으로 외관을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는 전혀 안 이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왜 대칭이 안 맞을까? 가운데가 아니네. 오히려 뭐 좋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핸드폰 거치해놓고 이쪽에다가 볼 수 있으니까. 원래 가운데 있으면 핸드폰 거치하면 잘 안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 억지로 좋게 포장하다 실패. 생각보다 서스펜션이 스크램블러 치고는 조금 단단하다고 말해야 되나? 날렵하고 다이나믹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크램블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격은 두카티에서 가장 싸죠. 이게 뭐 괜찮은 가격인지 아니면은 앞전에 탔던 애들이 4천만원이 넘어가서 그런 좀 괜찮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선납 한 20-30% 넣고도 한 3년 돌리면은 28만원, 30만원 충분히 가능한 그런 바이크입니다. 근데 진짜 아쉬운 거 딱 하나, 좀 작아요.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작지.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지금 이렇게 옆모습만 봐도 많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타는 저랑 안 어울리니까 오히려 내가 바이크의 그 디자인이나 그런 멋을 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크기가 좀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그런 점에서 얘는 좀 많이 작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바이크 스트리트 파이터 V2S입니다. 파니갈레 V2S의 페어링을 벗기고 핸들이 높여진 말 그대로 도로 위의 싸움꾼이라고 합니다. 2기통 엔진 특유의 끈적한 토크와 날카로운 핸들링을 가진 이 녀석이 왜 도로 위에서 그렇게 싸우고 다니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바이크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V2S 타고 나왔습니다. 이름부터 굉장히 무서운 친구입니다. 제가 작년이었나 올해 초였나 두카티 파니갈레 V2S 런칭 행사 때 행사를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봤던 파니갈레 V2S를 너무 타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시승차가 없었어가지고 못 타봤었거든요. 그 파니갈레에서 핸드바가 네이키드식으로 높아지고 넓어지고 앞에 이제 페어링이 없어진 버전의 녀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의 스펙을 같이 공유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네이키드다 보니까 파니갈레보다는 조금 더 도로에서 파이팅 있는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그래서 890cc 엔진 달고 있고 120마력 93.3Nm 정도 나오는 친구고요. 얘도 아까 그 스크램블러처럼 굉장히 가벼워요. 거의 건조 중량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스크램블러의 가벼움은 뭔가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가벼움이었는데, 얘는 거기에서 부담을 좀 더하고 더 용기가 생기는 그런 바이크인 것 같아요. 어떤 다이나믹한 주행이든 감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녀석 같아 보이는데 좀 무서워요.
확실히 이 토크가 상당히 세거든요. 두카티 서울 매장에서 출발하면서 저도 모르게 확 땡겼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 지금 제가 타고 나온 이 친구는 순정 상태거든요. 구매를 하게 되면 딱 이 상태예요. 보시다시피 뒤에 리어 시트가 없어요. 리어도 이렇게 카울로 돼 있는데 원하면은 리어 시트가 장착이 가능은 하다고는 하는데 얘가 이제 1인용 바이크로 허가를 받은 애야 가지고 리어 시트를 설치를 하면은 2인용으로는 구조 변경을 해야 된대요. 또 구조 변경 비용이 한 5, 60만원 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 가격에서 60만원 추가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만약에 뒤에 리어 시트를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메인 시트보다 텐덤 시트가 더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많이 무서워할 것 같다. 하지만 와 너무 재밌다. 야 이거 와 야 이거 미쳤네. 그리고 얘도 킥시프트 달려있어요. 킥시프트 성능은 멀티스트라다가 최고입니다. 디아벨이랑 스트리트 파이터랑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램블러. 브레이크 성능 너무 좋고요. 서스펜션 막 딱딱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잡아줍니다. 마냥 근육질이 아닌 좀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조금 붙은 근육질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의 서스펜션이에요. 싹 들어가면서 끝에 싹 뭔가 힘 빡 주는 그런 느낌 느껴지는 게 그렇다. 디자인을 좀 얘기를 해보면 아무래도 빠니갈레에서 딱 앞부분 프론트 페어링 그리고 핸들 딱 거기만 디자인의 다름이 있거든. 그리고 옆에 이제 이런 은색깔 페어링이라든지 이런 거의 차이. 근데 이제 리어 쪽은 빠니갈레 V2S랑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면부 디자인이 싸가지 없게 생겼잖아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긴 싸가지 없음이에요. 네이키드 중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이쁜 디자인에 속하는 것 같은데, 빨간색이랑 프론트 서스펜션의 이 황금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사이즈를 보면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이즈는 조금 작은 편이고 계기판은 한 5.5인치, 6인치 정도 되는 계기판 들어가 있고 두카티 스트리트 파이터 V2 이렇게 멋있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은 요래요. 비싼데 그렇게까지 안 될 건 아니지 않나? 아예 안 될 가격은 아닌 것 같은데? 맞지 않아요, 여보? 그래서 얘도 선납 한 30% 가까이 넣고 60개월로 돌리면은 40만원대로 맞춰지지 않을까? 수수료 다 더해서? 아님 말고. 자, 오늘 이렇게 두카티 서울 와가지고 아침부터 또 시승을 다 해봤습니다. 오늘 4대 바이크를 다 타봤고, 오늘 타본 바이크도 좋았지만 그냥 디아벨보다 X 디아벨을 타보고 싶었거든요. X 디아벨이 근데 시승차가 없어서 아쉽게도 못 타봤고, 그래서 오늘 타본 4대 중에서 1위를 고르자면 이 친구인 것 같아요. 스크램블러 아이콘 다크를 선택한 이유는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그만큼 부담없는 주행감을 주고 일자로 이어진 시트 덕에 와이프가 부담없이 텐덤할 수 있는 바이크여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제일 싸서 골랐습니다. 다른 애들은 뭐 4천 어휴. 두카티도 오늘 완료를 했고, 다음에 또 다른 바이크 브랜드를 가가지고 와이프가 바이크를 허락했다 컨텐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갔으면 혹은 궁금하신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은 말씀해 주세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말씀해 달라고 하긴 했지만 나중에 문제 생겨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